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이 대한입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와야 하는데 너무 춥습니다. 그동안 따뜻했던 날씨가 왜 이리 추워졌는지 마치 국민들의 마음을 대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청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중소기업들의 애환과 서민 경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장 아픈 곳을 해결해 주고자 앞장서 왔습니다. 새누리당 손톱밑 가시뽑기 특위 부위원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 부위원장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 경제는 GDP 세계 11위, 수출 6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제 민주화 정책 실현을 위해 대기업 신규 순환철저를 금지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소위 갑질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만 주어지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고발권을 중소기업청에 주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여 2조 4천억 원을 기금으로 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후로 매년 택시 운전을 하며 서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택시기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꼬박 일하고 산학금을 100% 채웠을 때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인 175만 원을 버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자영업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려워 너도 나도 자영업에 뛰어들다 보니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78만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자영업자 중 3분의 1인 27%는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9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 저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장 아주머니들이 꽁꽁한 손을 어루만지시며 서민 경제를 살려달라고 한결같이 부탁하십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 20여 년 전 IMF 외환위기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 IMF 외환위기는 96년에 선제적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개혁이 잘 된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더구나 노동개혁 무산으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실패는 기업 불실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68조 원을 투입하였으나 아직도 57조 원은 회수하지 못하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한국 경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될 우려가 있다고들 지적합니다. 정부가 목표한 경제 성장률 3.1%는 한국은행조차 2.8%로 하향 조정했고 IMF도 최근 4%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에게마저 IMF 외환위기와 같은 치욕적인 아픔을 또다시 대물림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는 지금 10년째 2만 불 정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12개월째 연속 줄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중국은 12%로 비약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평균 1년 3개월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부활 사이에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또 심화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고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년간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손실이 88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국내 경제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임금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고비용 구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평균 임금이 미국의 1.6배, 유럽의 5배, 중국의 7배나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 한 대당 만드는 시간이 미국이 15시간이지만 우리나라는 27시간으로 거의 2배나 됩니다. 이러니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 구조 조정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현재 주력 산업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은 30년 이상 고령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이 태동해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 상태가 지속되어 전반적인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실기업 처리 지연 등에 따라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하여 한중 FTA 등으로 넓어진 세계 시장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를 키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건국의 가장 높은 AA2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면 대한민국은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도약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중국은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주력 산업을 팔거나 합병하거나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정부는 법 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화학회사 듀퐁과 다우케미칼이 합병해 다우 듀퐁이라는 세계 1위 공용 화학회사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일본 철강사인 신일철은 스미토모 금속과 합병해 생산량 세계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일본은 특히 15년 전에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니, 캐논 등 전자업체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고 토요타와 혼다 등도 해외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면서 20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2년 3천여 개 조선소를 통합해서 작년까지 1,600여 개로 대형화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은 인수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기업 활력법은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자식들에게 희망을 주는 핵심 경제 활성화법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당도 재벌특혜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우려하는 재벌특혜 방지를 위해 4중, 5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과잉 공급 분야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서 기업의 편법적 상속, 지배구조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사후적으로 대기업이 악용한 것으로 판명되면 지원액의 3배 과징금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정부심의위원회에 여야가 각각 2명씩 민간 전문가를 추천해서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는 야당의 의견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조선, 철강, 석유 분야만 하자, 5대 또는 10대 대기업 집단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경제의 64%는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45%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경제 구조입니다. 대기업들의 불실이 골마 터지면 97년 IMF 위기에 보듯이 그 여파가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업 재편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삼성전자도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선두였지만 작년에는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야당의 주장처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업종을 사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시장에는 대기업 시장, 중소기업 시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경제 구조 계획을 늦춘다면 우리 경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라도 못 막았던 IMF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10년, 20년 후에 미래 성장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반드시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한국 경제 위기의 증상도 알고 병명도 알고 처방도 알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라고 야단치면서 선진국도 하고 경제계도 원하고 정부도 하겠다는 경제 살리는 법에는 명분 없는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개혁하여 국민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병든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보다 미리 병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혁과 함께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 관광, 금융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야당의 반대로 3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은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법으로서 KDI는 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정부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 산업 정의 규정이나 제도 개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 법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어떤 규정도 없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정 없이 이 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관련된 제도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야당의 우려를 감안하여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관련된 핵심 조항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야당은 이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 교육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아이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의 성패가 아이들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균등한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진보 교육감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고 누리과정 도입 초기부터 모든 교육감들이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반대로 유아절에 대한 교육 지원비가 정략적 계산에 의해 정치적 볼모가 되어 국민들이 우려했던 보육 대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보육 대란을 피하기 위해 지자체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진보 교육감들과 야당 지방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그동안 무상급식을 마치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인 양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괜찮고 누리과정은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누리과정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소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경제를 활성화시켜 우리 자식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한국 경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될 우려가 있다고들 지적합니다. 정부가 목표한 경제 성장률 3.1%는 한국은행조차 2.8%로 하향 조정했고 IMF도 최근 4%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에게마저 IMF 외환위기와 같은 치욕적인 아픔을 또다시 대물림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는 지금 10년째 2만 불 정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12개월째 연속 줄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중국은 12%로 비약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평균 1년 3개월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부활 사이에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또 심화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고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년간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손실이 88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국내 경제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면 대한민국은 위기를 듣고 다시 한번 도약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중국은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주력 산업을 팔거나 합병하거나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정부는 법, 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화학회사 듀퐁과 다우케미칼이 합병해 다우듀퐁이라는 세계 1위 공룡 화학회사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일본 철강사인 신일철은 스미토모 금속과 합병해 생산량 세계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일본은 특히 15년 전에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니, 캐논 등 전자업체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고 토요타와 혼다 등도 해외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면서 20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2년 3천여 개 조선소를 통합해서 작년까지 1,600여 개로 대형화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임금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고비용 구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평균 임금이 미국의 1.6배, 유럽의 5배, 중국의 7배나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 한 대당 만드는 시간이 미국이 15시간이지만 우리나라는 27시간으로 거의 2배나 됩니다. 이러니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 구조 조정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현재 주력 산업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은 30년 이상 고령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이 태동해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 상태가 지속되어 전반적인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실기업 처리 지연 등에 따라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하여 한중 FTA 등으로 넓어진 세계 시장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를 키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건국일의 가장 높은 AA2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 4천억 원을 기금으로 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후로 매년 택시 운전을 하며 서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택시기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꼬박 일하고 산학금을 100% 채웠을 때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인 175만 원을 버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자영업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려워 너도 나도 자영업에 뛰어들다 보니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78만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자영업자 중 3분의 1인 27%는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9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 저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장 아주머니들이 꽁꽁한 손을 어루만지시며 서민 경제를 살려달라고 한결같이 부탁하십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 20여 년 전 IMF 외환위기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 IMF 외환위기는 96년에 선제적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개혁이 잘된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더구나 노동개혁 무산으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실패는 기업 불실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68조 원을 투입하였으나 아직도 57조 원은 회수하지 못하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이 대한입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와야 하는데 너무 춥습니다. 그동안 따뜻했던 날씨가 왜 이리 추워졌는지 마치 국민들의 마음을 대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청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중소기업들의 애환과 서민 경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장 아픈 곳을 해결해 주고자 앞장서 왔습니다. 새누리당 손톱 및 가시뽑기 특위 부위원장,
중소기업 소상공인특위 부위원장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 경제는 GDP 세계 11위, 수출 6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제 민주화 정책 실현을 위해 대기업 신규 순환철저를 금지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소위 갑질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만 주어지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고발권을 중소기업청에 주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여 2조